안녕하세요, 나름이 모터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 업체 사이에서도 튜닝처에서도 공단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량 저희가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오게 됐는데요. 1.2톤 베이스 차량으로 만드는 증톤 그리고 감톤, 이 두 가지 차량이 있어서 오늘 두 차량을 한 곳에다가 두고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출고 직전에 차량 두 가지 세워두고 소개해드리려고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그리고 이해하기 편하게 소개를 해드리기는 할 건데, 그래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겁니다. 유선전화 문의 주시고 유튜브 댓글에도 남겨주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차후에 이 영상 보시고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일단은 이 두 가지 차량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많이 다른 차종입니다. 왼쪽에 있는 차량의 경우에는 용달 화물 기사분이 이제 끌으려고 하시는 차량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차는 개별 화물 넘버 1.6톤 이상이 넘어가는 차량들만 등록이 가능한 차량을 운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증톤 차량부터 보시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만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막이 씌워져 있고, 적재함은 옆에서 보시면은 기존에 1.2톤 베이스로 나오는 적재함 길이 3135mm가 나오는 적재함보다 조금 더 길어 보이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에 올라가 있는 적재함 길이가 3400입니다. 지금 기존의 차량보다 약 300mm 정도, 정확하게는 265mm가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새 팔레트가 안 실리는 차량이 이제 새 팔레트가 실리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접이식으로 해가지고 파워게이트라고 하죠. 실린더가 작동을 하면서 위아래로 수직 하강을 하고 열고 닫고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옆으로 이제 와 보시면은 파워게이트 작동을 할 수 있는 유압 모터랑 리모컨 이렇게 있고, 앞으로 와 보시면은 원래 기존에는 여기가 스페어 타이어가 달려있던 자리인데 떼어내고 롱바디 에어 솔루션 작업을 할 때 들어가는 공구함,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작업을 할 때 필수로 들어가는 에어 컴프레셔, 그리고 서스펜션 올라갔다 내려갔다 조절할 수 있는 이카스 시스템 컨트롤 박스까지, 그리고 뒤쪽 디퍼런셜 쪽 보시면은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롱바디 에어, 지난번에 저희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롱바디 에어 솔루션에다가 파워게이트 그리고 천막 포장탑까지 다 합쳐서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을 출고를 하려고 하는 차량입니다.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에 관한 상세 사양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작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난 영상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는 롱바디 에어 솔루션 작업하는 거에다가 파워게이트, 포로탑, 천막 씌워져 있는 거고, 리프트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이 잠금 장치가 있어서 잠금 장치를 풀어주시고요. 리프트를 열어야 되니까 열린 버튼을 누르시면은 리프트 게이트가 열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박판이 알루미늄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길이가 지금 1m 정도 나오는데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접이식으로 해서 조금 더 짧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접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단 접이식 알루미늄 답판을 사용을 하는 파워 게이트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게이트 문의를 주실 때 와이어 타입이다, 실린더 타입이다, 뭐 어떤 타입이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수직형 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카고 트럭에서 위아래로 수직 하강만 기능을 하는 타입의 파워게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단동이라고 하는 파워게이트가 있는데, 단단동 같은 경우에는 하부에 실린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리프트를 수직 하강도 되지만 열고 닫고 하면서 이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열고 닫았다 하는 기능이 되는 게 단단동 타입인데, 이 단단동 타입에서도 또 한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열고 내려가고 할 때 유압으로 작동을 하느냐 아니면은 리프트가 가지고 있는 자체만의 무게만으로 내려가느냐 하는 타입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겨울철에나 문이 열리는 속도들이 조금 나는 빨랐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은 단복동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열고 닫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유압으로 작동하는 게 단복동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닫을 때는 이렇게 유압 모터 소리가 나면서 닫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 열리는 모습을 확인을 해 보실 때는 모터 소리가 없이
리프트의 무게만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단단동 타입의 리프트이기 때문에 이 자체 리프트 게이트 무게만으로 열리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내려갈 때도 지금 자체 무게만으로 리프트 게이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모터 소리가 안 들리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 올라가게 되면은 유압이 작동하면서 리프트를 들어 올리는 걸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짐을 실었을 때 바퀴가 달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흘러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스토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라갔을 때 발로 여기를 밟든지 아니면은 열을 때는 여기 스토퍼를 발로 밟아주시면 이렇게 올라오니까 스토퍼 역할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지금 파워게이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3400길이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포장 탑도 씌우고 리프트도 다른 상태이고요. 1톤이 넘어가는 1.1톤 이상의 차량에서부터는 중형 화물로 가기 때문에 포장탑 씌우는 거를 구조 변경을 해야 되고, 1톤 이하의 차량들은 포장탑 씌우는 거는 구조 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 사양이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가 중형이냐 소형이냐에 따라서 그 포장탑을 씌우고 안 씌우고 할 때 구조 변경을 받냐 안 받냐 나눠지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튜닝 매뉴얼상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모르는 거 있으시면 알려드리고도 할 테니까 댓글이나 이런 걸로 계속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이거는 뭔데 여기 이게 지금 달려져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포장탑을 씌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건을 실었을 때 이탈되는 거를 방지를 할 수 있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없으면은 뒤로 빠져나온다든지 흘러내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막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더 긴 적재함을 올리고 짐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밑에 부분은 이제 파워게이트로 물건이 이탈되지 않게 막아놨고, 빈 공간은 이렇게 지금 알루미늄 그냥 판넬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는 천막을 작업을 하면서 이 리프트 게이트 답판 길이가 요만큼까지 1400mm 정도까지 리프트 답판이 올라가서 빈 공간이 없게 메꿔가지고 리프트 자체가 뒷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로 알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1.6톤 증톤을 했으면서 적재함 길이가 3400까지 나오고, 롱바디 에어, 파워게이트, 그리고 호로 천막까지 적재함 길이 늘어나고, 에어 서스펜션도 들어가면서 옆에 뭐 공감도 해드리고, 아래쪽에는 뭐 철판 작업까지 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 이 차량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1.6톤 차량을 진행을 하시면서 적재함 길이가 좀 더 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께 판매가 되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넘어와서 이 차량, 옆에 있는 차량이랑 색깔만 다르고 뭐 리프트 게이트 모양이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별로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차량은 킹캡이고 이 차량은 표준캡입니다. 베이스 차량 자체가 1.2톤 차량에서 뒷공간이 없는 차량, 옆에 있는 거는 뒷공간이 있는 차량. 그래서 적재함 길이가 저 차량 같은 경우는 롱바디 에어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3400까지 나오고, 이 차량의 같은 경우에는 적재함 길이가 3600까지 이제 나오게 되는 차량입니다. 표준캡, 킹캡 두 가지 차량이 지금 비교 딱 하기 좋게 나와 있고, 근데 옆에 차량이랑은 다르게 용달 람바를 하시는 고객분이십니다. 용달 람바 1.6톤의 차량 가지고서는 용달 람바도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적재함 길이를 3600으로 하면서 감톤을 하는데, 감톤을 하면서 1톤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1.6톤과는 다르게 3600짜리 카고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롱바디 에어로만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이제 보시면은 하부 쪽에 에어 서스펜션 작업이 되어 있고, 공구함, 그리고 에어컴프, 그리고 컨트롤 박스 다 작업이 되어 있으신데, 이 차량의 경우에는 고객분이 원하시는 게 나는 파워게이트를 무조건 꼭 달고 다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파워게이트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포장탑이 또 씌워져야 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적재함 길이를 더 길게 사용을 하시면서 리프트 게이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파워게이트만 달면은 안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렇게 되면은 파워게이트를 달기 위해서 삐져나오는 길이만큼 적재함 길이를 또 절단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1.6톤 증톤을 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적재함 길이가 나는 긴 카고 트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패키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작업이 뒤에 파워게이트, 그리고 포장 탑, 천막, 에어 서스펜션에다가 공구 박스도 달아드리고 적재함 보강까지 하는 이 모든 제품들이 한 번에 묶여가지고 패키지 작업이 들어가야지만 적재함 길이가 더 긴 카고 트럭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면은 그냥 1.6톤 단순 증톤만 해서 원래 기아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대로의 적재함을 사용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1.6톤 차가 필요가 없다, 개별 남바 화물이 아니라 용달 화물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면은 롱바디 에어만 작업이 가능하신 겁니다. 에어 서스펜션 작업을 하면서 적재함 길이를 늘리고 여기까지 이제 딱 작업이 가능하신 겁니다. 1.6톤은 무조건 패키지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1톤, 감톤 차량의 경우에는 롱바디 에어만 작업을 하면 된다. 이 부분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니까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왜 이건 또 포장탑에 리프트까지 씌워져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랑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고객 같은 경우에는 파워게이트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고객분이십니다. 이 파워게이트를 달기 위해서 포장탑을 씌운 겁니다. 이분은 적재함 길이를 길게 하기 위해서 포장탑을 씌우고 리프트를 다신 분이 아니시라 리프트를 달기 위해서 포장탑을 씌우신 분이니까 여기 이제 1.6톤 진행하시는 분이랑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리프트 게이트 안 해도 된다라고 고객분이 얘기를 하셨으면은 리프트 게이트 없고 천막도 없이 출고돼서 사용을 하시면은 됐던 고객이신 건데,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고객분이 이 리프트조차도 본인이 필요한 사양에 맞춰서 주문 제작으로 본인이 원하는 특정 업체에서 작업을 하고 오신 차량입니다. 이분이 작업한 리프트 게이트 짧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보시면은요, 무게로 해가지고서는 열리는 소리지 유압 모터 소리가 돌아가는 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프트 게이트를 여는데 그리고 내리는데 유압 모터 소리가 돌아가는 게 안 들린다, 그거는 이제 단단동 타입인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잠깐 닫아 보겠습니다. 닫을 때는 유압 모터 소리가 돌아가는 게 들리시는데, 열을 때는 모터 소리는 안 들리고, 또 내려보겠습니다. 내릴 때도 이제 소리가 안 나시죠. 올릴 때는 소리가 나는데, 닫을 때는 소리가 나는데, 열을 때, 내려갈 때 소리가 안 난다. 단단동 타입으로 작업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차량이랑은 다른데, 이거는 지금 스틸로 작업이 된 겁니다. 스틸. 알루미늄 타입으로 작업이 된 리프트 게이트보다 확실히 훨씬 무겁습니다. 이게 대신에 이제 조금 더 짱짱하다라는 느낌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어디 부딪혔다, 그리고 찌그러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그러면은 스틸 부분에서 녹이 나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상대적으로 알루미늄으로 작업을 하게 되시면은 스틸로 작업을 했을 때보다 조금 덜 부식이 된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가다가 오토바이, 스쿠터 이런 것도 운송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재함 바닥도 마찬가지지만 리프트 게이트도 알루미늄으로 하면은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본인은 스틸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조금 더 견고한 스틸 게이트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참고용으로만 보여드릴 건데요. 포장탑이 씌워지는 경우에는 검사 받으실 때는 항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차량의 경우에는 1톤으로 인증을 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포장탑을 만약에 씌우시면은 구조 변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미한 튜닝으로 1톤 차량들은 보기 때문에 구조 변경 승인을 안 받으셔도 무방하시고, 옆에 있는 1.6톤 차량에 포장탑만 씌우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튜닝의 대상이 되시니까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포장탑을 씌우면서 요즘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돼가지고 포장탑을 오픈형으로 쓰게 되시면은 앞으로 쭉 밀어가지고 접어놨다가 비가 온다든지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제품을 실으셨다라고 하시면은 이 천막을 이제 앞으로 밀어놓은 거를 다 뒤로 당겨 놓으시면서 이 천막을 고정을 하고 다니실 수도 있으시니까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차량과 마찬가지, 이건 또 왜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탑을 씌우게 되는 경우에는 적재물이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쪽까지 다 올려서 막아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판넬을 설치를 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지금 해놓은 상태인 거고요. 다음번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할 때는 파워게이트가 뒷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나판 높이를 여기까지 이제 올려서 할 예정입니다. 나판 길이가 한 1400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보기 싫은 판넬 따로 안 달고 다니셔도 되니까 다음번 차량 작업되는 게 있으면은 한번 영상과 다시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차량 간단하게 길이 얼마가 나오느냐, 표준캡, 킹캡 다 말씀드리자면은 중톤 하느냐 감톤 하느냐에 따라서 재원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킹캡 기준 적재함 길이 3400, 그리고 표준캡 기준 적재함 길이 3600까지 늘리는 거 가능하시고요. 1.6톤 중톤 차량의 경우에는 무조건 포로탑, 천막이랑 파워게이트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롱바디 에어와 함께. 그리고 감톤, 이 차량은 롱바디 에어 만 작업을 해서도 카고로도 작업이 가능하다. 대신 두 차량 모두 파워게이트를 작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포장탑, 요거는 이제 필수로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포장탑 안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적재함 길이를 길게 사용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높이, 천막 씌우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차체 전고를 보면은 2.3m가 미니멈입니다. 그리고 실내 높이는 1300, 1400에서부터 가변형으로 높이가 조절되는 것도 있고 1단 타입, 2단 타입, 3단 타입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 단수에 따라서 높이 조절이 되는 거다 보니까 차이가 있다, 상이하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작업 기간 같은 경우에는 한 3주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시 진행 가능한 차량도 있고 최소 뭐 한 달 내지 2달 내에도 출고 가능한 차량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로켓 출고 서비스 계속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고에서부터 작업 기간까지 한 달 반 정도 소요 기간이 걸린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톤 하느냐 감톤 하느냐에 따라서 인증비가 다른데, 표준캡 기준 파워게이트, 포로 천막, 포장탑, 그리고 롱바디 에어 중톤 작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부가세 포함해서 1,54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양 기준으로 이게 1,540만 원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기본 사양으로 작업을 했을 때의 금액이고요. 포로탑은 높이가 조절이 안 되는 타입, 리프트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답판 길이는 1400mm 정도가 나오게끔 해서 기준으로 잡을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인데 접이식이 안 되는 1단 기준으로, 소재 같은 경우에는 스틸, 1단 스틸 단단동 타입 기준으로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킹캡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적재함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있고 작업 비용이 부가세 포함해서 1,43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만약에 감톤 차량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또 이제 100만 원씩 빠지게 됩니다. 표준캡 기준으로는 그러면은 1,300만 원의 부가세 별도가 되는 거고, 킹캡 기준으로는 1,2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이렇게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요,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차를 사야 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소비자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 특정 업체이고, 최대한 법규를 안 벗어나는 선 안에서 차를 만들려고 하는 업체다 보니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제품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었고 그만큼 복잡은 하겠지만 작업을 해서 나가서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시면은 만족도는 최상일 거라고 자신합니다. 설명 영상이 긴 만큼 문의 전화나 댓글 계속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계속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 차량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나가는 차량이 생기게 되면은 소개 영상 다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름이 모터스였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